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양천의 경우 구의원 대다수가 무투표로 당선됩니다.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은평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바뀌면서 남기정 전 은평구의원과 김미경 현 은평구청장의 맞대결로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구의원 후보 6명은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독 무투표 당선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릴 텐데요. 네, 양천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양천구의원 후보자 대부분이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양천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양천구 의원 정수는 모두 18명. 이 중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6명은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당초 양천구의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5곳으로 예상됐지만 나선거구와 사선거구에서 국민의힘 나번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각각 후보 등록을 포기해 실제 무투표 선거구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선거구별 후보자 수가 선출해야 하는 의원 수와 같아 투표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양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무투표 당선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사실상 투표 없는 선거가 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이번 양천구의원 선거가 국민 검증과 선택 과정 없이 정당 내부에서 뽑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제 초래된데 어쨌든 정의당도 책임이 없지 않은데 좀 묵시적 담합을 통해서 기득권 양 정당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결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통해서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갖다가 협파하고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그 즉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유권자는 내가 사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공약을 냈는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후보자가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이번 양천구의원 선거는 공약과 검증이 사라진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는데요. 본선 무대에 오른 후보자들은 선거 사무실을 여는 등 지역을 돌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은평에서는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 등에 40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먼저 은평구청장 선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막판에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죠? 네, 당초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예비 후보는 4명이었습니다. 이 중 나영섭 예비 후보가 컷오프되고 홍인정, 남기정, 최용재 3명이 경선을 치렀는데요. 경선 결과 홍인정 예비 후보가 1위로 은평구청장 후보가 됐죠. 하지만 남기정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을 했고요. 이를 공심위가 받아들이면서 공천 결과가 뒤집히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선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서 공천 관련 잡음도 일단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네, 재심 끝에 남기정 후보가 은평구청장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펼칠 텐데 재선에 도전하는 김미경 현재 은평구청장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 후보는 그러면 어떤 인물입니까? 네, 남기정 후보는 5대 은평구 의원을 지낸 이후에 2014년과 2018년 서울시 의원 선거에 이제 도전했지만 2번 다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하게 된 남기정 후보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12년 만에 구청장 교체론을 앞세우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남기정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참 어려운 공천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공천에
이번에 같이 해줬던 우리 새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새 후보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번에 은평구청장을 새로 우리 국민의힘 구청장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의원 선거 상황도 좀 볼까요? 네, 은평 구의원 선거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19명을 뽑는 선거에 29명이 출마했습니다. 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은 2명, 녹색당은 1명의 후보를 냈고요. 무소속은 4명이 등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선거구는 유일하게 3인 선거구인 라 선거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8명이 출마했습니다. 네, 이번에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역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 가, 마, 사 선거구 3곳입니다. 2명을 뽑는 선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1명씩 출마해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6명이고요. 이 중 3명이 현역 구의원입니다. 현역 구의원 중 지금 3명은 그런 무투표로 이미 당선이 확정된 상황인데 기존의 소속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현역 구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으로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4명 가운데 2명이 현역 구의원입니다. 은평구 다 선거구에 출마하는 문규주 의원과 그리고 라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덕수 의원인데요. 두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공천의 반발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겁니다. 참고로 민주당 소속 현역 은평구 의원은 14명인데요. 네. 이 중 4명이 공천을 받았고요. 국민의힘 현역 구의원 4명 모두 공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중 국민의힘에선 2명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고요. 네. 이제 열흘 뒤인 27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본선거까지는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건데 유권자들이 이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거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 나이부터 경력, 전과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좀 살펴봤더니요. 은평에서 출마하는 후보자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7명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리포트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은평 지역의 선거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의 조현수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외에 유권자들은 유독 관심이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권자들이 이제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따라서 6월 1일 날 이루어지는 이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아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 결과가 굉장히 초박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야 두 당의 당시 그 후보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마음이 이 추스러지는데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라는 두 선거의 실시 기간이 너무 가깝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선거의 중요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은 굉장히 유권자들한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양천은 구의원 8곳 중 7곳에서, 은평은 3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자, 이런 무투표 당선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또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2020년 12월 9일에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이 가져온 지방의회의 기능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이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진다면 지방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그 지방자치가 제자리로 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하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 요구를 갖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천구하고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6개 선거구 중에서 몇 개 선거구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2명이 선출되는 곳이거든요, 기초의원이. 근데 양당에서 1명씩 공천했다라는 것은 두 당이 1명씩 공천을 했고 다른 의원들이 또 선출되기 위해서 후보자가 등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후보자 수가 선거구에서 정원수를 넘지 않으면 무투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 대통령 선거에서 봤던 이 두 정당의 거담을 봤을 때 다른 그 후보군들이 이 등록을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이제 지자체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지역 의회라든지 지자체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유권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좀 더 발전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유권자에게 어떤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지방선거는 지역의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갖다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유권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후보가 합당한 후보인지를 보아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지역 활동에 어떤 것이 과거에 있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그것이 지역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갖다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정책의 결정하고 집행에 대한 참여권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 발안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이 주민들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다가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을 갖다가 폐지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많은 권한들이 생겼고요. 정보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라는 것을 갖다 좀 더 홍보가 되고 지역 주민이 알게 된다라면은 지역 의회하고 지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이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좀 유념해서 좀 보기를 좀 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유권자들의 임무라는 것이 이제는 지자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출된 이들이 활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동시에 감시해야 되는 기능도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조현수 교수였습니다. 은평구 의원과 서울시 의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주당의 12년 동안 은평구의 발전은 딱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저 김우태 후보는 지난날 도시관리위원회 활동 경험에서 지금까지의 12년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고, 은평구 발전이 절실하기에 서울시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장 활동 경험과 공인중개사 협회 임원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해안이 남다릅니다. 은평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구민을 위한 발전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은평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곳곳을 관통하고 이해하고 있는 저 같은 후보가 필요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을 조속히 착공하고 신사동 고계역을 신설하고 역세권 상권을 살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절 역세권과 응암 역세권을 연신내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 계획을 확립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불광천 수상무대 개선과 수변 테라스 카페 등을 설치하여 문화가 살아있는 감성 수변으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신사 2동 237번 일대와 숭실학교 앞 노후주택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미혼모,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IoT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장비는 홈 CCTV와 도어 센서, 동작 감지 센서 등입니다. 부재 중 문 열림과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용자는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내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비스 이용 기간 내에 도난 사고와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된 손해보험사를 통해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LG U+와 함께 지원 가정을 대상으로 장비 설치와 2년치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혼모, 한부모 가정 48가구 내외로 오는 31일까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